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곤 합니다. 특히 상실의 아픔을 대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때 그 장벽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적한 마을. 붉은 벽돌집 마당에는 30년을 한결같이 흙과 씨름에 온 노학자 김영순의 텃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영순이 은퇴 후 대학 연구소와 계약을 맺고 수행 중인 희귀 멸종 위기 약용 식물 복원 현장이었습니다. 그 잎사귀 하나하나는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 국가적 자산이자 죽은 아들 민준이 어머니와 함께 꿈꾸던 희망의 결정체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고대 식물 도감을 넘기며 떨리는 손으로 흙이 묻은 도구들을 정돈한다. 올해는 유난히 습하구나. 이 멸종 위기종인 구름꽃 뿌리가 잘 자라줘야 연구소와의 약속을 지킬 텐데. 민준아, 너도 하늘에서 이 녀석들이 무사히 꽃 피우길 바라고 있지? 예전에 내가 이 밭을 갈아엎으며 땀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힘없이 내리며 깊은 한숨을 쉰다. 지혜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며 명품 가방을 식탁에 내던진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깬다. 어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 키키한 흙냄새 속에서 사시려고 하세요? 현관문을 열 때마다 진동하는 이 시골 냄새, 정말 숨이 막혀요. 며칠 전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가방에 흙 묻었다고 불평하더라고요.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지혜는 코를 막고 미간을 찌푸린 채 거실에 묻은 흙먼지를 거친 손길로 털어내는 신용을 한다. 지혜야, 그건 단순한 흙냄새가 아니라 생명이 숨쉬는 소리란다. 내 남편 민준이와 함께 일궈온 멸종위기 식물들을 지켜내는 아주 귀한 곳이야. 조금만 더 참아주렴. 곧 꽃이 피면 향기가 다를 거다. 식물요? 이게 무슨 돈이 든다고 그래요? 보상금 조금 받고 다 치워버리면 될 텐데 그냥 잡초들 다 뽑아버리고 잔디나 깔아요. 그게 훨씬 깔끔하고 도시적이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집 좀 사람 사는 곳처럼 꾸며봐요. 민준 씨도 아마 이 촌스러운 텃밭보다는 예쁜 정원을 원했을걸요? 지혜야, 이건 단순한 정원이 아니다. 국가와 약속한 연구의 결실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연구? 예, 연구하시든 말든 제 알바 아니에요. 저는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한시도 더 못 있겠으니까요. 갈등은 식지 않은 찻잔처럼 미지근하게 맴돌다. 어느 날 밤 예고 없이 폭발했습니다. 민준의 기일이 가까우고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고 텃밭에서 가져온 약용 식물을 다듬고 있었고 지혜는 그 모습이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잔인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제사상을 거칠게 밀치며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벌써 몇 년째예요? 민준 씨가 가고 나서 3년. 어머니는 이 집을 무덤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살아있는 건 안 보이세요? 제 숨소리는 들리지 않냐고요. 영수는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지혜야, 이게 무슨 짓이냐? 민준이가 돌아오는 날인데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지. 내가 마음이 힘든 건 알지만 이 텃밭이 민준이가 마지막까지 손을 떼지 못했던 곳이다. 민준 씨가 사랑한 건 텃밭이 아니라 저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민준 씨가 남긴 이 잡초 덩어리들 때문에 저를 평생 이 시골 구석에 가둬두려 하시잖아요. 어머니가 민준 씨를 그리워하는 방식은 이기적이에요. 그 아픔을 저한테까지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요, 매일 아침 창밖에 저 텃밭을 볼 때마다 민준 씨를 잃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집착 때문에
제 인생을 잃어가고 있다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지혜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저 사진 속에서 민준 씨가 웃고 있는 게 보이세요? 저 웃음, 지금은 어머니의 그 낡은 도감보다도 못하잖아요. 제가 그토록 싫어한다고 말했는데도 끝까지 흙을 들여오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매일 밤 죽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지혜야, 그런 뜻이 아니란다. 내가 이 연구를 하는 건 민준이가 남긴 꿈을. 꿈이요? 그건 어머니의 꿈이죠. 민준 씨의 꿈은 저와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꿈을 짓밟고 멸종위기 식물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이 저주받은 텃밭을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내 인생까지 이 썩은 흙 속에 파묻히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간다. 방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닫아버리고 밖에서는 둔탁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영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의 독설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영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수는 민준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지만 지혜는 방 안에서 베개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사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그 슬픔의 온도가 너무나 달랐기에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이미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의 마음속에서 이 텃밭은 이제 남편과의 추억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유일한 적으로 완전히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창밖의 텃밭을 응시하며 아주 조용하고 파괴적인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혜는 창가에 서서 텃밭을 내려다보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으로 방법은 하나뿐이야. 저걸 없애면 그러면 우리 관계도 내 숨통도 트이겠지. 며느리 지혜에게 이 텃밭은 남편의 죽음 이후 시어머니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과거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저주받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세련된 삶을 포기하고 시골 구석에 처박혀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우울과 분노를 텃밭에 투영했고 그 공간을 없애는 것만이 자신의 불행을 끝내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식물들의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조차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비웃는 것 같아 잠을 설쳤습니다. 지혜는 대형 마트 주차장 카트에 독극물 수준의 강력 제초제 수십 통을 담으며 눈을 번뜩인다. 저것들만 없으면 저 키키한 냄새도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저 초록색 지옥도 다 끝나는 거겠지. 사람들이 저걸 왜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어. 그냥 다 죽어버리면 다 해결될 문제잖아. 제초제 통을 꽉 움켜쥐며 사악하게 웃고는 주위를 살피며 휴대폰으로 제초 효과를 검색한다. 그날 밤 보름달조차 구름 뒤로 숨은 칠흑 같은 어둠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지혜는 장갑을 끼고 아무도 모르게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제초제는 생명을 가꾸는 호미가 아니라 수십 년의 노력을 단 몇 분 만에 짓밟는 사신의 낫과 같았습니다. 식물들의 잎사귀 위로 투명한 독극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멸종위기 식물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지혜는 텃밭을 향해 제초제를 뿌리며 광기 어린 속삭임. 사라져, 다 사라져버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어. 촌스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나를 이렇게 괴롭히더니 이제야 좀 조용해지겠네. 지혜는 제초제를 뿌린 뒤 빈통을
구석에 던지고 안도하는 듯 크게 심호흡을 한다.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강당하게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한 노학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법적인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자신의 발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그녀는 평온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텃밭의 흙은 이미 죽음의 기운으로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평소처럼 찬란하게 떠올랐지만 영순의 텃밭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운 참혹한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푸르렀던 잎사귀들은 독성을 견디지 못하고 검은색으로 변해 흉측하게 바스러졌고 수십 년간 수집하고 교배해온 희귀종들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마당으로 나섰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물의 죽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영수는 비명을 지르며 밭으로 달려가 흙을 파헤치다 주저앉는다.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럴 수가. 민준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내 녀석들이 얘 영구가 다 죽었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영수는 넋 나간 표정으로 죽어버린 식물 뿌리를 손에 쥐고 통곡하며 손을 파르르 떤다. 흙투성이가 된 채 밭 한복판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다. 영순의 절규에 놀란 지혜가 방에서 나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꼴을 보고 눈살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즉시 대학 연구소에 연락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교수와 연구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잡초가 아니라 국가 보호종이자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 귀중한 유전자 자원이었습니다. 대학 측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제초제 통과 지혜의 지문은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영순을 위로하며 김 선생님, 이건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닙니다. 국가연구원 자산을 고의로 파괴한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됩니다. 이건 민사 손해배상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지혜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풀 좀 죽은 건데 설마 제가 범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씀하시나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혜는 처음엔 잡초인 줄 알았다며 발뺌했지만 사전에 제초제를 대량으로 구매한 내역과 마트 주차장 CCTV 영상이 공개되자 그녀의 변명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법정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의 무지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였고 그 대가는 지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서늘한 칼날처럼 그녀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지혜는 피고인석에서 손을 떨며 저는 단지 마당이 예뻐지길 바랐을 뿐이에요. 시골 냄새가 너무 싫어서 그랬을 뿐인데 제가 무슨 테러리스트라도 된 것처럼 왜 이런 큰 죄를 지었다고 하시는 건가요? 저도 피해자예요. 이 총구석에서 숨 막혀 죽을 뻔했다고요. 냉정하게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인, 이게 단순한 잡초입니까?
이건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희귀종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마당을 치운 게 아니라 한 노학자의 인생과 국가 자산을 파괴한 겁니다. 당신의 그 세련된 취향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판결문이 말해줄 겁니다. 지혜는 방청석에 앉은 영순의 눈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인다. 엄숙하게 판결을 내린다.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적인 판단으로 타인의 귀중한 재산과 연구 성과를 훼손하였으며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형과 함께 수천만 원의 막대한 손해배상을 판결합니다. 피고인의 전과 기록은 사회에 깊은 낙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판결은 가혹했습니다. 지혜가 살던 도시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그녀는 이제 전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시어머니의 낡은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그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험한 노동을 시작했고 매일 밤 자신의 오만함을 마주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수는 그녀를 내치지 않았지만 그곳은 이제 안식처가 아닌 지혜의 형벌장이었습니다. 영선은 마당에서 묵묵히 죽은 잎을 걷어내는 지혜를 조용히 지켜보며 흙은 정직하단다. 지혜야, 내가 뿌린 것이 죽음이었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생명을 틔워야겠지. 보상금은 평생을 일해도 갚기 힘들겠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돈으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지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흙을 고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텃밭이 왜 그렇게 소중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있던 도끼를 뽑아내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를 구할 수도 없지만요. 지혜는 손에 흙을 가득 쥐고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며 떨리는 손으로 검게 탄 식물 뿌리를 하나하나 흙에서 골라내 버린다. 손톱 밑에 새까만 흙이 잔뜩 끼어 있다. 때로는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진정한 눈이 뜨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이제 화려한 도시를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거친 흙을 만지며 남편의 향기를 그리고 시어머니의 깊은 아픔을 보듬는 법을 배웁니다. 텃밭을 일구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그녀의 비뚤어진 마음을 다듬는 고통스러운 수행이었습니다. 영수는 지혜의 노동을 보며 묵묵히 곁을 지켰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향한 작은 이해의 싹이 아주 조금씩 트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진정한 눈이 뜨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이제 화려한 도시를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거친 흙을 만지며 남편의 향기를 그리고 시어머니의 깊은 아픔을 보듬는 법을 배웁니다. 텃밭을 일구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그녀의 비뚤어진 마음을 다듬는 수행이었습니다. 영수는 지혜의 노동을 보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영선은 지혜에게 새로운 씨앗 봉투를 건네며 따뜻하게 웃는다. 다시 심어보렴. 이번엔 제초제가 아니라 내 진심이라는 걸음을 듬뿍 주어서 말이야. 멸종된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새로운 싹은 또다시 피어날 수 있지. 지혜는 씨앗을 받아들고 흙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잘 키워볼게요. 흙 냄새가 이제는 좀 사람 사는 냄새처럼 느껴져요. 민준 씨도 보고 있겠죠?
지혜는 흙을 곱게 덮고 정성스럽게 물을 뿌려준다. 평온해진 표정으로 하늘을 한번 쳐다본다. 죽은 텃밭 위로 다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가치보다 더 큰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약용 식물은 바로 서로를 향한 용서와 이해라는 씨앗이 아닐까요? 텃밭은 다시 푸르게 변해갑니다. 며느리 지혜는 전과자라는 낙인을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걸음 삼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흙으로 덮고 그 위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가는 긴 여행입니다. 두 사람의 발끝 아래 새로운 싹이 아주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무너진 텃밭에서 시작된 긴 겨울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제초제의 독한 냄새 대신 비 온 뒤에 진한 흙내음과 은은한 풀 향기가 감돕니다. 지혜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영순의 눈가에는 짙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차가운 장벽은 허물어진 지 오래입니다. 인생이란 때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서글픈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영수는 지혜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지혜야, 보려. 저 작은 싹이 돋아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흙 속에서 견뎌냈을까.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한번 꺾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인내만 있다면 언젠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꽃을 피우는 법이지. 지혜는 감회에 젖어 미소 지으며 어머니, 그동안 저는 제 인생만 챙기느라 참 이기적이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이 흙이 사실은 저를 받아줄 유일한 품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민준 씨가 살아있을 때 저랑 나누던 농담들,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것도요. 고인에 대한 그리움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닌 두 사람을 연결하는 투명한 끈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매일 아침 민준이 좋아했던 자리에 물을 줍니다. 그것은 죽은 이를 향한 연모이자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씻어내는 성스러운 의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 속에서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 변모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나직하게 속삭인다. 여보, 보고 있지? 어머니 곁에서 내가 다시 잘해볼게. 당신이 사랑했던 이 흙들, 이제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영수는 민준의 영정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 민준이 좋은 아내를 두었구나. 지혜가 이렇게 듬직하게 곁을 지켜주니 이제 마음 놓고 다시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겠어. 이제 마당의 텃밭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두 여인이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 삶의 지혜를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가는 치유의 성소로 거듭났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했던 식물들이 영순의 정성으로 다시 숨을 쉬듯 한때 파괴의 충동에 휩싸여 스스로를 옥죄었던 지혜의 마음도 다시 푸르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과자라는 낙인과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매일 흙과 함께 묻으며 겸허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가장 용기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흙을 북돋우며 옆에서 식물의 잎을 살펴보는 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는다. 어머니, 내일은 연구소 분들 오시는 날이죠? 제가 준비한 식물들이 잘 자랐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초제를 뿌렸던 제 손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혜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그래. 너의 손길이 닿으니 예전보다 더 생기가 도는구나. 역시 흙은 사람의 진심을 먹고 자라는 게 분명해. 지혜야, 우리는 결국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란다. 인생은 짧고 흙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실수로 제초제를 뿌리듯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마저 흙으로 덮고 다시 씨앗을 심을 용기만 있다면 우리네 인생은 언젠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꽃밭이 될 것입니다. 텃밭을 떠나지 않고 서로의 곁을 지키기로 한 두 여인의 모습 위로 평온한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습니다. 텃밭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실수와 과오마저 삶의 귀한 걸음으로 삼아 더 깊은 사랑을 읽어가는 두 사람. 그들은 이제 압니다. 진정한 인생의 사연이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자리 위에서 기꺼이 다시 씨앗을 뿌리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두 여인이 함께 일구어낸 이 작은 텃밭 위로 평온한 노을이 내려앉습니다. 흙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만이 비로소 인생이라는 열매를 맺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심은 그 마음의 씨앗이 내일은 어떤 꽃으로 피어날까요? 부디 그 꽃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당신 자신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시간조차 삶의 걸음이 되는 곳, 바로 이곳이 두 사람이 되찾은 가장 아름다운 낙원입니다. 영순과 지혜는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노을 지는 텃밭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그들의 뒤로 민준의 환한 웃음이 겹쳐 보이는 듯하다. 나레이션, 당신의 마음 텃밭은 지금 어떤 향기를 품고 있나요? 혹시 지금 메마르고 척박해 보인다면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다시 씨앗을 심어보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이라는 걸음이 있다면 당신의 인생도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테니까요. 잃어버린 시간조차 삶의 걸음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이 찾아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현장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 당신이 뿌린 용기보다 더 찬란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요?